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초안 말도 어렵고, 제초안이 끝났다고 하는데, 지금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제초안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제초안이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1대1 재건축을 제초안 무서워서 한다, 그럼 인허가가 어렵다, 여러 가지 제초안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아요. 제초안에 관련된 얘기들은 많은데, 실제로 제초안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는 데는 잘 없고, 사실 잘 알고 설명하는 경우도 잘 없어요. 그냥 재건축 초과 이익을 나라에서 다시 가져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뭔 소리냐,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말 또 이 사람이 인용하고, 이 유튜브에서 한 말 또 이 사람이 베끼고 이러면서 사실 정확히 제초안이 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봐도 뭔 소리인지 자꾸 바뀐다고 그러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예 확실하게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려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가져왔어요. 여기 보시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뭐랑 똑같냐면 소득세법, 지방세법 이런 법 있잖아요. 그냥 그런 법이에요. 그냥 법인데 국민으로부터 돈을 가져가려면 무슨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너 이러이러하니까 돈 내놔라 이게 돼야 되는데, 그 이러이러하니까 돈 내놔라 할 때 그 이러이러하니까를 소득세법에도 규정하고 지방세법에도 규정하고 했는데, 그런 거랑 똑같은 어떤 평면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특이할 점은 뭐가 있냐면, 참 마이크를 깜빡이 꺼냈네. 특이할 점은 뭐가 있냐면요,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이게 세법으로 분류되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헌법재판소에도 그렇고 이걸 부담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세법이랑은 다르게, 세금이랑은 다르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세금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냥 돈 국민으로부터 가져가는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이게 다 해봤자 지금 1조 있죠. 1조 있고 쭉쭉쭉 내려가 봤자 불과 24조, 부칙 전에 24조가 끝이에요. 그 뒤에 벌칙 이런 거 빼면은 한 17조, 18조면 밖에 안 되는 짧은 법이니까 한번 제가 살펴봐 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아마 제초안이 뭐구나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영상만 보시면은 이거 한번 보신 다음에 아파트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신문기사 보면은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하고 잘 와닿을 겁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목적 보면 이 법은 도시 및 주거안정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나 이제 소규모 재건축사업, 요즘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런 거죠. 이거는 좀 일단 빼고요, 그냥. 이 법은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 환수에서 주거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도 좋은 말이자 쭉 써놨습니다. 그럼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은 도정법에서 재건축할 때 초과이익 환수하겠다 그 얘기인데요. 그러면 아주 러프하게 초과이익이라는 게 뭐예요? 이익은 이익인데 재건축을 하면 이익이 나잖아요. 재건축을 하면 이익이 나는데, 초과이익, 너무 많은 이익, 재건축을 이렇게 쭉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재건축을 쭉 하는데, 이 재건축할 때 이익이 나면 이 초과이익을 일부 환수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뭐가 초과고 뭐가 이익이냐? 재건축은 알겠는데, 그럼 뭐가 초과고 뭐가 이익이냐? 이 이익이라는 거는 재건축 준비위원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시점부터 아파트 다 재건축하고 짓잖아요. 그럼 준공승인 나잖아요. 그 준공승인 시점. 이 준공승인부터 이제 추진위원회부터 이 준공승인 이 사이에 아파트값 오르죠. 이 사이에 오르는 아파트값을 이익이라고 봐요. 이 법에서. 이익이라고 보고, 그럼 뭐가 초과냐? 다른 아파트들이 예컨대 이 추진위원회 만들고 준공한 시점까지 이 다른 아파트 이 시점 동안에 예컨대 인근의 아파트, 압구정 아파트 지금 재건축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면은 예컨대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 지금 추진위원회 설립됐고 주업까지 많이 설립됐잖아요. 이때부터 쭉 해서 이제 아파트 짓고 들어가기 전에 준공하는데, 이때 옆에 청담자이가 이 같은 시점에 예컨대 5%가 올랐다. 그러면 이 아파트도 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도 한 5% 정도까지는 올라야 되는데, 그리고 5%까지 오르고 플러스해서 이 5% 오르기까지 말하자면은 여기다가 돈 써가지고 아파트 건축비 들어가잖아요. 그 건축비 같은 거 다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때 가격이랑 비교했을 때 올랐으니까는 이때 가격 비교해서 그 차액이 일단 이익인데, 그 이익 중에 우리가 재건축하려고 투자금 넣은 게 있으니까, 건축비 넣은 게 있으니까, 그거는 빼야겠죠. 그 이익분에 우리가 쓴 돈이니까, 그 돈, 건축비 추가비 빼고, 또 뭘 빼냐면,
우리가 어쨌든 가만히 재건축 안 해도 올라갈 돈, 예컨대 옆에 있는 청담 자이 아파트가 재건축 안 했는데 올라간 돈, 그거는 우리가 재건축해서 올라간 게 아니죠. 재건축 초과이익이 아니죠. 그냥 원래 오를 거죠. 그거 빼요. 그럼 나머지 돈은 재건축해서 얻은 이익이고 그거는 초과이익이다. 나머지 돈은 너희들이 초과했어. 너희들이 건축비 낸 거랑 옆에 아파트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 거, 그거 빼고 나머지는 초과된 이익이야. 그거 다시 내놔.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이제 한번 제가 쭉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일단 지우고요. 잠깐만요. 네, 내려가 보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고, 쭉 보시면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뭐 다음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재건축 초과이익이라 함은 도정법,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해서 다음 어느 목에 하나에 귀속되는 주택가격 증가분으로서 7조에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주택가격 상승분이 아까 재건축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올라갈 거. 그거를 초과하면은 이제 초과이익 환수, 초과이익이라는 거죠. 앞으로 좀 살펴볼게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35조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 조합. 이건 뭐냐면은 다음 목의 어느 하나, 다음 목이 이거거든요. 가목 또는 나목. 그럼 다음 목의 어느 하나, 가목이든 나목이든 간에 귀속되는 주택가격의 증가분.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조합원이든 이 재건축 조합이든 이 조합이든 조합원이든 둘 중에 한 명은 결국은 이 이익을 먹잖아요. 이익을 갖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어렵게 이제 귀속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재건축 조합이나 조합원이 재건축해서 벌어들인 돈, 그거를 다시 자기들이 받아가겠다. 이 얘기고,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도 좀 있으면 나오고요. 재건축 부담금도 조금 이따 나오고, 개시 시점 부과대상 금액 아래 나오겠지만 개시 시점 부과대상 금액이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추진위원회 설립되고 이제 말하자면은 추진위원회 설립된 다음에 그 준공 났을 때 이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 이걸 개시한다는 거예요. 개시. 추진위원회 설립됐을 때부터 이익금을 개시하겠다. 이익금 산정을 해서 개시점이라고 그러고, 종료 시점은 이제 그 건물 다 지어져 가지고 아파트 다 지어져서 준공할 때 그때 종료 시점이라고 합니다. 쭉 이제 내려가 볼게요. 본격적으로. 여기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 초과이익을 재건축 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징수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진짜 징수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게 용산구청, 서초구청 같은 구청에다가 위임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또 여기 중요한데 제3조의 2가 중요한데요. 보면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가 뭐예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징수하라는 거죠, 부담금을. 근데 이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부담금 징수하라는 이 3조에도 불구하고 5조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만 하면은 부담금을 면제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상당히 좀 말도 많고 좀 탈도 많았던 그런 조문인데요. 그러니까는 이게 2006년에 처음에 생겼거든요. 연역을 한번 볼까요? 모든 건 연역을 보면 답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연역이라고 있잖아요. 3조의 2. 연역을 한번 눌러보면 연역이 쭉 나오는데 보면은 2012년 12월 18일 날 본조 신설이죠. 처음에 신설할 때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하면 면제한다고 됐어요.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처음에 신설이 된 거죠. 처음에는 이게 아시겠지만은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하는 법률이 2006년도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처음에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보수 정권 들어오면서 이거를 해서 말하자면 그냥 이 법의 효력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없애버린 건데 2012년도에 없앴는데 보시면은 2014년 12월 31일 날 뭐라고 개정이 됐냐면 3조에 불구하고 도정법 48조 1항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을 하면 언제까지? 2017년 12월 30일까지 14년 말부터 17년 말까지 늘어났죠? 언제 이걸 바꿨어요? 14년 12월 31일 날. 그러니까는 이게 끝날 것 같으니까 14년 말일 날 다시 이거 17일까지 늘려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법의 효력을 아예 그냥 말하자면 정지를 시킨 거죠. 정지를 시켰는데 문제는 그러면 2017년 11월 31일 날 다시 마치 그 2014년 12월 31일 날, 2014년 12월 31일 날 이게 끝날 것 같으니까, 이때 해놓은 게 끝날 것 같으니까 이날 다시 개정해서 이때 늘렸잖아요. 그러면 17년 12월 31일까지 많이 늘려줄 것 같으면은 이걸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을 안 했어요.
이제 정권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개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성격을 개정을 안 해서 그냥 17년 12월 31일 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2006년도에 생겨서 이제 재건축 제초안을 소위 말해서 받아갔는데 이제 보수정권 생기고 나서 2012년도에 제3조 2를 만들어서 이 법의 효력을 없앴다가 2014년까지 처음에 늘렸는데 2014년 다 됐으니까 조금 더 늘려주려고 2017년까지 늘렸는데 2017년에는 그냥 더 늘려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니까 원칙으로 돌아가가지고 지금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 관리처분 인가계획 신청하면은 지금 제초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계속 이 제초안법이 말하자면은 지금 효력을 발생하고 있죠. 여기 보면 계속 내려가 볼게요. 이 징수금의 배분은 이 제초안을 말하자면 받아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쓸 거냐 이제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이거 뭐 크게 중요한 건 뭐 나라에서 받아가서 어떻게 쓸 거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결국은 이렇게 나라에서 받아가서 특정 목적을 위해 쓰니까 이게 조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세는 그냥 받아가가지고 어디다 쓸지 안 정해놓고 뭐 내 맘대로 쓰겠다 그게 조세인데 그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다 받아가가지고 어디다 쓰겠다, 뭐, 부동산 관련된 약자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딱 쓸 용도를 정해놓으니까 이거는 조세가 아니고 부담금이다, 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좀 위헌적 논란을 약간 피해가는 그런 조항입니다. 크게 우리한테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보면, 뭐, 재건축 부담금 대상 행위는 2조 1호에 따른 재건축 사업으로 한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부담금 받아가겠다, 그 얘기예요. 납부 의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건축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조합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납부해라.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이랑 이 조합원이 납부 의무자예요. 납부 의무자고 블러블러 내려와가지고요. 이제 결국 재건축 조합이 내든지 조합원이 내든지 내라는 건데 결국 조합이 내라는 게 조합원이 내라는 거죠. 크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부과 기준 보면 재건축 부담금은 부과 기준은 종료 시점 부과 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 종료 시점 주택가액이라고 한다. 다음 각호의 모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과 대상 주택 중 일반 분양분의 종료 시점 주택가액은 분양 시점 분양가액 총액과 구조 사망에 따라 산정한 종료 시점까지 미분양된 일반 분양분 가액 반영한 총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요. 결국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은 추진위원회 생기고 쭉 와가지고 여기 이제 추진위원회 생기고 여기 준공이 생겨요. 여기 준공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익이 쭉 가격이 올라요. 가격이 오르면 일정 부분 초과 이익을 자기들이 받아가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 보면은 개시 시점 부과대상 가격이 총액. 그러니까 이 개시 시점 이때 시점에 이 재건축 아직 낡은 아파트 있잖아요. 그 낡은 아파트 전체 가격 낡은 아파트 전체 값이 얼마냐랑 이 준공 시점에 새로 지은 아파트의 전체 가격. 근데 새로 지은 아파트에는 조합원 분양분도 있고 일반 분양분도 있잖아요. 조합원 분양분 다 얼마냐, 일반 분양분 다 얼마냐라고 더해서 이 두 개의 차액,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서 옛날 아파트, 낡은 아파트 가격을 빼고 또 부과 기간이 이 사이거든요. 부과 기간 동안 개시 시점 부과 대상 주택, 개시 시점 부과 대상 낡은 아파트의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 재건축 안 해도 오를 것도 빼고, 또 개발비용, 건축비 들어가잖아요? 그 개발비용 빼고, 그 나머지를 뭐로 하냐면,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기준, 이거를 말하자면 초과의 이익이라고 해서 받아가겠다, 부과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인데, 조금 더, 지나가면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릴게요. 일단 이거 지우고요. 네, 그런 상황이고 내려가서 기준 시점 등 보면 부과 개시 시점은 재건축 사업 위에 최초로 구성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된 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부과 대상 재건축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각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 개시 시점. 예, 이거는 뭐 좀 구체적인 얘기고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10년이 초과하는 경우에 조합 설립 추진되고 나서 추진위원회 설립되고 뭐 20년, 30년씩 걸리면은 너무 이익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준공 승인부터 10년까지 딱 끊어가지고 최대 이 이익분만 받아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과 종료 시점은 재건축 사업 준공 인가일, 새로운 아파트 생기면 준공 인가 하잖아요. 그날로부터 한다는 거예요. 주택 가액의 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 주택 가액 산정 얘기는 어려운데 뭐라고 하는 거냐면 결국은 이 개시 시점 뭐 아파트 이제 헌 아파트, 낡은 아파트
낡은 아파트의 공시지가라고 낡은 아파트 공시지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낡은 아파트 공시지가 여기 쭉 오면 이 낡은 아파트 공시지가라고 하고 또 그리고 1항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공유 시점 주택가격의 종료 시점 실거래 가격과의 비율을 조정하는 금액을 한다. 그러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시가로 하면은 많이 다툼이 있으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그 어떤 가격을 정말 가격을 다툼 없이 산정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하여튼 큰 틀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때 가격이랑 이때 가격, 준공할 때 가격, 이 가격을 하는데 이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이제 인근 사례나 이런 것들도 다 조정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좀 더 내려가 보시면 7조에 따른 주택가격은 공시법에 따라 부과된 주택의 공시된 주택가격 총액의 공시기준일부터 개시 시점까지의 주택가격 상승분. 왜냐면 개시 시점은 추진위원회 딱 생긴 날인데 공시기준일은 딱 추진위원회 생긴 날이랑 다를 수 있잖아요. 예컨대 공시기준일은 뭐 4월 1일인데 개시 시점이 뭐 5월이나 6월이면 이때 또 주택가격이 올랐을 거니까 이걸 반영해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7조에 따라 종료 시점 주택가격은 대통령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부 장관이 전문성 있는 기관에다가 산정하고 이를 공시법에 따른 부동산 공시위원회 심의를 결정 결정인 가액이 있고 이 가액은 공시된 주택가격으로 본다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공시가격을 가지고 그 차익을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분의 산정.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분은 예컨대 뭐 재건축 안 해도 오를 돈은 뭐 재건축 때문에 오른 거 아니니까는 자기들이 가져가지 않겠다 그 얘기인데요. 주택가격 상승분은 뭐 주택가액에 개시 시점 주택가액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설립될 때 그때 주택가액에 헌아파트 주택가액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시하는 정기예금 이자율. 정기예금 이자율 얼마 안 되죠. 정기예금 이자율과 종료 시점까지의 해당 재건축 사업장이 소재하는 뭐 특별시 자치구 시군구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당연히 높은 비율은 정기예금 이자율 얼마 안 되니까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거를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1항에 따라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이렇게 해서 쭉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가장 인근 사례 아파트, 그러니까 예컨대 압구정 같은 경우는 뭐 청담동이나 이런 아파트들 재건축 이미 됐거나 재건축 관계 없는 아파트들이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부터 준공일까지 얼마 올랐나 봐가지고 그만큼은 원래 오를 거니까 가져가지 않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개발비용 등의 산정. 개발비용 산정은 결국 건축비죠. 보면은 뭐 공사비, 그러니까 아파트 새로 지을 때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그밖에 경비, 그리고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세금이나 공과금, 또 공공시설, 토지 등을 국가지방단체에 기부 체납한 경우. 근데 이제 기부 체납하면서 용적률 같은 거 추가로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고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 아파트 건축비요. 그리고 세금 같은 경우 이런 거는 말하자면은 아파트값 오르기 위해서 당신네들이 낸 비용이니까 이런 거는 초과 이익이라고 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가율, 여기 보면 부가율이 있는데요. 그리고 부가율 보면 조합원 1인당 이거 다시 한번 조금 말씀드려보면 뭐 충분히 다들 이해하셨겠지만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 결국은 지금 추진이 설립됐어요. 쭉 가서 이제 준공인가 났어요.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뭐 건축비는 빼요. 또 재건축 안 해도 오른 그런 평균 상승률 분은 빼요. 그 다음에 남은 이익이득 있잖아요. 근데 그게 3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은 받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받아가지 않겠다. 그러면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1억 1천만 원 초과한 경우는 이렇게 내겠다는 건데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많게는 4억 정도, 4억에서 5억 정도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부담금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4억에서 5억이 나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1억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50%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50%만 가져가도 4억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최소 8억이 넘었다는 거고 1억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 50%가 4억이라는 얘기는 8억이면은 최소 9억 1천만 원. 9억 1천만 원 나왔고 9억 1천만 원에서 9억 1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빼 8억이잖아요. 8억에 50%가 4억이라는 얘기. 그러니까는 재건축 초과 이익이 이 사람들이 이 법에 의해서 정부가 산정한 재건축 초과 이익이 한 10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10억이 되니까 이때 아파트 값부터 준공의 새 아파트 그때 10억인데 이 10억이 뭐예요? 이 상승분 다 빼고 또 그 건축비 다 빼고 해도 10억이 넘게 남았다. 그래서 4억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재건축이 황금알 낳는 거이다 뭐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이게 다 계산이 맞다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 내가 예컨대 건축비 넣어서 새 아파트를 지었어요. 근데 그렇게 짓지 않은 아파트들은 한 5억 올랐는데 나는 15억 올랐고 건축비를 또 2억을 예컨대 2억을 넣었다고 치면 추가 부담금이 그러면 다른 아파트들 5억 오르고 또 내가 2억을 넣어서 7억을 빼도 10억이니까 17억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재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왜 그렇게 오르지 싶을 만큼 많이 올랐다라는 평가를 받은 거죠. 그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 몇 개는요. 그러니까는 요 계산 방식을 알고 있어야지 그 부동산 기사를 읽어도 아 이게 뭔 소리구나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좀 아시겠죠? 이거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또 내려가 보죠. 양도소득세 개발비용 인정.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그 양도소득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개발비용에 올리겠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법 시행일 전에 제8조 1항에 따른 부과 개시 시점 이후 개시 시점 부과 대상 주택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해당하는 세액을 같은 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낸 경우에는 그 개발비용으로 빼주겠다는 거예요. 건축비처럼 개발비용으로 빼서 국가에 낸 세금까지 그 초과이익으로 보지 않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 이런 거는 납부 의무자가 이제 얼마 내야 될지, 뭐 강남 아파트 재건축할 때 얼마 내야 될지, 얼마 내세요라고 통지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통지할 때 결국 이거에 의해서 계산한 걸로 통지하겠죠. 재건축 부담금 결정 및 부과 언제까지 부과하고 이제 그런 얘기고요. 뭐 심사 청구 이의 제기할 수 있고 뭐 법원에 가서 법원 갈 수 있다. 법원 가서 다툴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재건축 부담금 언제까지 납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징수 이게 어떻게 뭐 분할 납부하고 어떻게 징수할지 뭐 국세청의 예에 따라서 징수할지 이런 거 납부고지는 국세징수법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부담금 사전 징수 및 예치 뭐 일단 세금이든 부담금이든 나라는 무조건 빨리 가져가려고 그러죠. 사실 누구든지 자기 받을 돈은 빨리 받고 싶어요. 근데 빨리 받지 못하는 게 문제인데 근데 국가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우월적 지위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받겠다. 사전에 받겠다라는 거고 자료 제출 의무 이제 너가 낼 돈이 얼마라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내겠다. 얼마 낼 거에 대해서 자료를 납부해라 라는 거고 자료의 통보, 권한의 위임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자인데 말하자면 용산구청, 강남구청, 서초구청에다가 위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벌칙, 예컨대 허위를 제출하거나 그러면은 형사처벌하겠다라고 돼 있고 과태료 이렇게 돼 있고 쭉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전부예요. 전부고 뭐 제초원 하는데 이 내용만 일단 알고 있으면은 헷갈릴 염려가 없어요. 헷갈릴 염려가 좀 없고 이 법을 한번 보고 와서 신문기사를 봐야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법은 공포하는 4개월이 경과 후 시행한다라고 돼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5월 14일이 이제 참여정부 때 이제 이때 공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4개월 경과해서 말하자면은 이제 9월 24일부터 시행이 됐고 9월 24일 시행된 이후에 관리처분 인가계획 신청하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받게 됐죠. 여기 보면 뭐 경과구정도 있고 쭉 있어요. 쭉 있는데 이거는 뭐 옛날 부칙이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고 부칙이 쭉쭉 와서 2008년 2월 19일에도 부칙이 생겼죠.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더 조금 얘기를 해드려보면 2012년 12월 18일 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부칙이냐면 제3조의 2가 이 법 제초안법 효력 없애는 법이었잖아요. 아까 위에서 봤죠. 이 법 시행 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한 사업으로서 2012년 12월 18일 날 공포했는데 이날부터 시행하니까 12월 18일 이 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한 사람들은 이거 기다렸다가 신청했어야 되는데 이거 안 기다려 신청해가지고 지금 막 몇 억 더 내게 생겼죠. 그러니까 또 구제를 해줘요. 이 법 시행 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12년 12월 18일 재건축 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은
봐주겠다. 다시 말해서 내지 말아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은 언제였죠? 아까 말한 준공 시점이었죠. 준공 시점부터 그러니까는 이 법 시행 당시 2012년 12월 18일에 다 아파트가 지어져 갖고 재건축해 가지고 딱 준공 기간까지 났어요. 근데 4개월이 마침 지나지 않았어. 그러니까는 뭐 2012년 뭐 11월 18일 날 준공을 받았어. 근데 재건축 부담금은 아직 안 냈어. 이런 경우는 구제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뭐 딱 해봤더니 부과 종료 시점부터 4개월이 훨씬 지났어. 뭐 2012년 뭐 5월 달에 이미 그 준공인가 받았어. 새 아파트 다 지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게 뭐 부담금을 다 냈겠죠.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3년 쭉 오고 2014년 12월 13일에 공포하나부터 시행한다라고 돼서 또 2017년 12월 말까지는 이 법을 적용을 안 했죠. 근데 다시 그 법을 늘리는 2017년 12월 30일부터 다시 늘리는 그런 법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2017년 12월 31일 이후 지금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이 막 제초안 때문에 재건축을 한 해 만에 막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거 법을 연장을 안 해주니까 지금은 제초안 꼼짝없이 적용되는 거예요. 반포 1, 2, 4지구 같은 거 9만포 거기는 제초안을 피했어요. 그러니까는 2017년 12월 31일 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제초안을 피했는데 지금은 뭐 꼼짝없이 제초안 단계죠. 그러니까 결국은 강남 주민들이 이거 제초안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정권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1대1 재건축은 뭐냐? 1대1 재건축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1대1 재건축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1대1 재건축이 결국 1대1 재건축이 일반 분양분 없애는 거거든요. 일반 분양분 없애갖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뭐 용산에 있는 첼리투스가 1대1 재건축을 해가지고 뭐 아주 최고급 아파트로 지으면서 일반 분양분을 없애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부분을 제초안 부담을 줄이고 하지만은 불가피하게 건축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도 1대1 재건축이 낫다. 그래서 제초안이 강화되면 1대1 재건축을 한다면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짧게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거지만 더 중요한 게 아까 이거죠. 개발비용 산정.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개발비용 산정이 보면은 결국은 추진위원회 설립되고 준공돼가지고 이때 이익이 쭉 오르면은 이때 이익에서 재건축 안 해도 올라가는 거 평균 상승분 그거 빼주고 들어간 공사비 빼주고 나머지 금액의 일정 부분 자기들이 나라가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담금 줄이려면 이걸 줄이면 되죠. 이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뭐죠? 새 아파트 찍고 준공 시점 났을 때 그 새 아파트 총 가격이잖아요. 근데 이 가격에서 일반 분양분이 아예 없으면 이 가격이 그냥 조합원 분양분만 있으니까 이 가격이 줄어들어요. 일단 일반 분양분이 줄어드니까. 일반 분양분이 많으면 많이 팔아먹잖아요. 많이 팔아먹는다는 거는 돈 받고 팔잖아요. 그럼 이 돈이 다 이 가격에 포함이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일반 분양분이 없으면 일단 이 가격이 줄어드니까 이 갭이 줄어들잖아요. 이 갭이 줄어드니까 일단은 그 파이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1대1 재건축은 일반 분양분이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막 아파트 고급스럽게 짓는다. 그러면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담금이 줄어든다. 이 아파트를 최고급으로 짓는다는 건 이 공사비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공사비가 늘어나니까 이게 줄잖아요. 많이 공제금액이 늘어나니까 이것도 줄어드는데 빼는 것도 많아진다. 그러면 부담금은 당연히 줄어들죠. 그 대신에 그러면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추가 분담금이라는 게 결국 공사비예요. 그러니까는 최고급으로 짓는다는 거는 이 공사비가 줄어들어서 이 부담금 이 제초안 부담금은 결국 줄어들지만 부담금이 아니라 분담금. 이 분담금은 추가 분담금, 이 공사비잖아요. 이거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제초안이 강화되면 이 제초안을 피하기 위해서 차라리 이 공사비를 늘려가지고 부담금은 줄이고 불가피하게 분담금은 늘어나도 이 분담금은 새 아파트가 아주 좋은 아파트 고급이 되면 향후에 시세가 올라가서 자기가 결국은 이 이득을 보지 않겠냐. 그래서 1대1 재건축을 통해서 일반 분양분 없애서 이 새 아파트의 총 가격을 줄이고 고급스럽게 해서 이것도 많이 빼고 그래서
부담금은 줄이고 다만 분담금은 올라가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득이다. 그래서 재천 강화되면 1대1 재건축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